비교적 쉽게 통근하면은 강하고 통근하지 않으면 약하다라고 일단 보고, 휴와 왕의 차이는 계절적인 차이에서 왕상기면은 왕이라고 그러고 휴수기이면 휴라고 하는데, 왕상휴수사를 가지고 일간의 강약, 신강약을 판정한다는 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 팔자 교재를 보면은 일간의 왕상휴수사를 알아보는 것은 팔자의 신강약을 판별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다. 휴왕은 굉장히 계절적인 측면에서 그 주기론적 입장에서 사물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기론적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강약은 입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주기론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대상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력의 또는 힘의 상대를, 기의 강세를, 왕세를 서로 판정하는 관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주가 세력, 강하냐 약하냐를 따질 때는 휴왕과 아무 관계없이 통근 유무를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통근의 유무를 가지고. 그 다음에 휴왕을 볼 때는 이것은 단지 기의 휴왕을 논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팔자를 풀 수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팔자라는 것은 이와 기를 다 통합해서 조율해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왕세표는 이 기를 다 통합한 차원에서 왕세를 판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왕하다고 하는 것은 통근은 기본이고, 지지 정기에 생을 얻는 글자일 경우에 왕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지 정기에 생을 얻는 글자일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생, 왕, 목의 글자. 그러니까 주기론적 입장에서도 생, 왕, 목의 글자는 반드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통근 플러스 지지 정기의 생을 얻으면 그것을 왕으로 판단하는, 이때 왕세에서 왕하다, 이것은 강하다는 의미를 자동적으로 품고 있습니까? 안 품고 있습니까? 자동적으로 품고 있죠. 입법적인 측면이나 기하적인 측면이나 다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퍼펙트한 왕의 개념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무인월 갑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것은 갑인이 녹지를 얻었으니까 신 뭐죠? 왕하죠. 그 다음에 쟤는 생지잖아. 그죠? 생록 왕지하고 상국지하고 통근 지지 정기성을 얻으면 왕하죠. 자, 학생 중에 저쪽 제일 끝에 계신 분 신강제강하고 신강제강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강은 재를 주고, 신앙제왕은 원래는 주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표현한다면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인 일생이 이렇게 되면 이 신강제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령과 무관하게 일을 얻었습니다. 그죠? 자, 신강제강과 신앙제강의 그 개념 차이는 설명을 그런대로 아주 무난하게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그 18자수 실제에서는 어떻게 응용되냐고. 이 사람은 신강제강명이구나. 이 사람은 신앙제강명이구나. 어떻게 다르냐. 신앙제강은 어떤 사람이고,
신강제강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강제강은 어떤 사람이고 신강제강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강제강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 예. 신왕제왕은 거의 100% 부자. 아주 퍼펙트한 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신왕제왕은 일단 원령을 득하고, 그러니까 이기양면에서 신과 채용이 다 이렇게 왕기를 띠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풍요로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풍요로운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강제강이라고 해서 부자라고 단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 운지에서 뭐가 왕기를 쓸 때? 개가 왕기를 쓸 때. 그러니까 하나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확정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가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발송해보자. 상관격이 있는데 그 상관격이 우리가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뭐 구설을 면치 못하고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상관이 왕한 것하고 상관이 강한 것하고 차이 아시겠어요? 상관이 왕하면 어떻게 되겠어? 관록이 파괴되는 것은 이미 보증되어 있는 형국이야. 상관이 강한 것은 상관성이 발로해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할 뿐이다 말이죠. 언제 그럼 상관이 흉화가 닥치겠어요? 배운 인지에서 상관이 왕해질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은 팔자 원국과 대운을 보는 구체적인 키를 이제 잡은 셈이 되는 거예요, 열쇠를.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팔자가 제일 빨리 우리가 동할 때가 뭐냐면은 천간이 간합될 때거든요. 천간이 간합되면은 그것이 합파해서 생산의 의미를 뜻을 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산의 뜻을 품게 되었을 때 생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합파라고 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무의로 돌아가는 것을 불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관건이 원령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는 그 원령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은 왕색은 좀 다른 거네요. 합파의 불하냐, 그러니까 합하냐 불하냐의 관건은 휴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휴왕에. 그것은 주기론적 입장에서 합파 오행은 보이지가 않는 기운인데, 생산된 기운인데, 그것은 어떻게 주기론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휴왕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응? 자. 팔자가 이게 좀 기본부터 이렇게 잘 안 돼가지고 보시면은 자 정해전에 임진월에 정일생이 자 정임합 되면은 어떤 날도든지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간합 현상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정해전을 맞이하자마자 바로 임정 합화목이 되느냐 아니면 불화로 끝이고 마느냐. 그러면은 합화했으니까 무엇을 목을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죄를 띄었잖아요. 그죠? 돈이 된다 안 된다는 어디에 달려있다? 제 탐은 다 일어나요. 일단 합화의 기상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올 거라고 포착되는 그 기운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여기 달렸잖아. 그지? 그러면 목이 왕세로 보면 왕합니까 안 왕합니까? 통근했지만 생각을 잊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휴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왕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파 오행의 기운을 오행의 합하냐 불하냐의